반갑습니다. 문어빵TV 타코칩스 대표입니다. 자, 콘텐츠 현실 타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말해드리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한번 콘텐츠 시작해 볼게요. 일단 40대 초반 여성분이고요. 인천 송도에서 유아 놀이 카페 겸 키즈 카페 창업을 하셨네요. 1년 차인데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창업한 키즈 카페인데 시설과 인테리어에 1억 2천만 원 투자했어요. 주말에는 나쁘지 않지만 평일에는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도 많고 고정 지출, 인건비 플러스 임대료만 월 600에서 700만 원입니다. 음식이나 음료 마진도 30% 남짓이라 거의 유지 수준이고 타깃이 명확한 업종이긴 한데 월 평균 2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면서 심리적으로 지칩니다. 이런 구조라면 무엇부터 손을 봐야 할까요? 우와, 인건비랑 임대료가 600에서 700이네요.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또 솔직히 키즈 카페나 막 놀이 카페 이런 거는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잘 모르고 와, 근데 대단하네요. 40대 초반 여성이면 저는 40대 초반 남자인데도 겁을 나는데 40대 초반 여성분이 와,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2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일단 요즘 키즈 카페가 조금 그 신도시나 사람들 몰리는 데 아니고서는 그런 지방이나 이쪽은 좀 사양산업이 되고 있어요. 이 저출산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죠. 저도 지금 아이들 음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아이들이 줄고 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 기대 심리가 전혀 없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사양산업이다. 근데 인건비, 임대료 포함 600에서 700이면 그래도 월세가 제가 볼 때는 최소 20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쉽지 않다, 그죠? 그래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풀어나가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조금 되고자 뭐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키즈 카페는 평일과 주말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을 거예요. 아마 평일은 진짜 말 그대로 저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주말은 한 번에 막 몰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날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보면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단골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단골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뭐 쿠폰 같은 거죠. 뭐 몇 프로 할인해주고 뭐 주 뭐 3회 방문하면은 원래 비용보다 뭐 한 30%, 30% 디스카운트 해주고 요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확립을 시켜 놓으면은 키즈 카페는 또 맘들이 오시잖아요. 그 맘들은 또 소문이 빠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오면은 이게 조금 저렴하다, 쿠폰이 있다, 회원 등록을 하면 싸진다, 요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굳이 키즈 카페, 유아 놀이 카페지만 꼭 아이들이 있어야 오는 곳이 아닌 아이들이 없어도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이제 막 신혼부부나 이제 갓 임신을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맘스 클래스라든지 뭐 산후 요가, 산후는 이제 애 놓고 나서 요가, 그리고 육아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클래스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임신을 항상 한 상태로 교육을 여기서 받고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출산하고 나서 또 교육도 받고 또 아이들이 조금 컸다. 그러면 또 이제 놀이 카페, 키즈 카페로 오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바통 터치가 계속 되는 거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지회관 있잖아요. 사회복지회관. 요런 것 좀 통해 가지고 조금 거기 취약계층들을 모집해 가지고 뭐 50% 할인해 주고 그분들은 시간대를 좀 정해 가지고 또 누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음식도 제공하고 얼마에 제공하고 뭐 그분들은 솔직히 조금 내가 가정이 불우하거나 이러면은 좀 돈적으로 맞죠? 조금 안 좋잖아, 그죠? 근데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신나게 놀고 가고 가격은 거의 50% 반값에 해드리고 좀 가게가 또 선한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회관과 연계가 되면 종종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행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행사 뭐 날 잡아서 뭐 하루 대관 해주고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일단 움직여야 돼요. 무조건 움직여야 뭐 답이 나오지. 그죠?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간을, 일단 주 중에는 만약에, 손님이 많이 없다. 그러면은 그 공간을 차라리 대여를 하십시오. 그 대여를 해서 뭐 생일, 뭐 파티, 요즘 옛날에 유행했죠. 파티룸이나 아니면 단체 교육 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몇 시간 동안 빌려주고 얼마 비용을 받고 요런 쪽으로 비어 있는 공간을 그렇게 쓰는 거죠. 왜냐면 거기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카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뭔가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좀 건전한 모임이나 회의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SNS로 홍보가 돼야 되겠죠. 제일 좋잖아요. 어차피 이게 유아놀이고 키즈 카페면 맘카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맘카페에 가서 홍보를 하고 약간 마케팅 비용을 주더라도 그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소문 한 번만 잘 나면 진짜 괜찮을 거예요. 갑자기 매출 엄청나게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좀 타이트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2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 보면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거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인건비 조금 주인이 지금 사연자가 좀 힘들더라도 인건비 줄여야 됩니다. 좀 타이트하게 가도록 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 마진도 30% 남짓. 음식이나 음료 마진은 30%면 적당한 겁니다. 그 이상 받으면은 그냥 뭐 바가지 쓴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조금 저렴해야 사 먹죠. 그 대신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형편이 다를 거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 제품들도 좀 갖다 놓는 게 좋지 않나. 음식들이 있죠. 좀 고급스러운 거. 뭐 아메리카노도 뭐 그냥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프리미엄 붙이면 되는 겁니다. 뭐 3,000원, 4,000원 팔던 거 프리미엄 붙여서 7,000원짜리 파는 거고. 디저트도 그렇고. 요런 거 브런치. 왜냐면 애들을 놀아라고 키즈 카페 놀아라 놔두고 이제 어른들은 보통 보면 커피 한 잔 뭐 거기서 식사하고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윤을 남겨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마케팅인데, 제일 좋은 거는 맘카페예요. 애들이기 때문에 맘카페가 제일 영향력이 높다. 그리고 인스타에 보면은 육아 애들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조금 인플루언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분들이 한번 우리 매장을 왔다 가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마케팅비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SNS에서 어차피 아이들이기 때문에 SNS에서 조금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슨 글을 남기고 오시면은 몇 프로 할인해 드리겠다. 음료를 공짜로 드리겠다. 뭘 어떻게 해 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몇 프로 할인권을 드리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요 정도고 결국에는 한번 왔던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다시 오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처음에 와서 이제 그 인바디라죠. 인바디를 한번 공짜로 해주고 그 인바디 뭐 애가 몸무게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이런 걸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해주면 와지지 않겠습니까? 와, 여기 왔을 때는 키가 점점 크고 있고 얘가 어떤 변화가 있고 뭐 살을 좀 빼야 되면 이걸 보고 빼야 된다고 느낄 것이고 부모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쿠폰 만들고 몇 프로 할인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 평균 200만 원 이상 적자가 난다는 거는 인건비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행사하고 맘카페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회관을 조금 연계해가지고 좀 그쪽으로 행사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 공간이 좀 많다 그러면 그 공간을 시간 타임으로 뭐 임대해서 조금 돈을 받고 임대해 주는 거죠. 뭐 하루 정도 아니면은 몇 시간 임대해 주고 그는 이제 주중에 뭐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중에 하는 걸로 주말에는 어차피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주중에는 그렇게 매출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이제 맘카페 사람들 보니까 맘카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맘카페에서는 뭔가 일단 혜택이 좋아야 되고 거기 갔을 때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득이나 혜택을 그냥 이 정도면 오겠지 이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확 와닿아야 된다. 확시가 아니라 확 마음으로 와닿게끔 이벤트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어서 놀이 카페, 키즈 카페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냥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매장 운영하는 거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송도 가보진 않았지만 좋아 보이네요. 인천이 인구가 몰리잖아요. 조만간 몇 년 안에는 제2의 도시가 인천이 될 겁니다. 부럽습니다. 꼭 살아남으시고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꿋꿋하게 버텨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